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언론의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장 경영과 경영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제1절 경영과 경영학, 제2절 경영학의 체계, 제3절 경영학의 발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1교시에는 제1절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2교시 때는 2절, 3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은요. 경영의 이해, 경영학의 연구 대상, 경영학의 연구 방법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경영학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요. What is management? 이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 하면 비즈니스 디파트먼트, 디파트먼트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경영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BUSINESS인가요? 네, 저도 헷갈리네요. 네, 비즈니스 이렇게 해요. 매니지먼트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리하고 경영은 뭐 같은 개념으로도 보고 있어요. 근데 경영이 좀 더 커다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경영학과는 한국은 비즈니스 디파트먼트 하는데 이 중국은 보니까 매니지먼트 디파트먼트 그런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자로 관리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경영학과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관리학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다, 뭐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집트에 피라미드 그림이 두 개나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걸 경영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맨 위에 사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임원이 있겠죠. 부장이 있겠죠. 과장이 있겠죠. 대리가 있겠죠. 밑에 이제 사원들이 있겠죠. 층층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임원한테, 임원은 부장한테, 부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대리한테, 대리는 사원들한테 이와 같이 명령 체계가 잘 돼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원으로 입사하잖아요. 그럼 대리 진급해야 되죠. 과장 진급해야죠. 부장 가야죠. 뭐 임원 가야죠. 사장까지 올라가야죠. 쭉쭉쭉 올라가려면 수많은 동기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군대 조직을 보게 되면 참모총장은 한 명 있어요. 별 4개. 밑에 또 층층이 장군들이 있고요. 대령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급들이 있고요. 부사관들이 있고요. 이제 사병들 이렇게 있겠죠. 층층이 올라가는 거겠죠. 명령체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참모총장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나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 사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예전에 학생들한테 제가 대면 수업 때 질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줄 잘 서는 사람, 뭐 중중중 막 나왔어요. 근데 그 정답은 뭘까요? 물론 정답은 아니나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대답이 뭐가 있었을까 고민해 봤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참모총장은 누가 달아요? 우리가 사관학교 출신들 동기들이 한 300명 한 해에 쏟아지고 나고 있어. 300명. 자기 동기들 플러스 우아래 기수 300명과 아래 기수 300명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올라가요?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줄 잘 서는 사람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역시 끝까지 살아남는 한 사람이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회 나가면 우리가 줄 잘 서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줄이 아닐까요? 군대에서 줄은요 5년마다 바뀌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줄도 잘 서야 돼요. 너무 줄에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도 열심히 물론 해야 되겠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화대지 매니지먼트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겁니다. 경영의 이해, 즉 경영의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이 경영이라 하면 형태적 의미에는 조직설, 아까처럼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각 직급별로 다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행동적 의미에서는 기능설이에요. 기능이 각 부서별로 잘 되어 있잖아요. 나는 영업을 잘해. 나는 생산을 잘해.
나는 기획을 잘해, 나는 인사관리를 잘해 등등등 기능설이 또 있어요. 견해, 의식적인 구성체다. 첫 번째 의식적인 구성체, 우리가 의식적인 거라면 또 상반되게 뭘까요? 자연적인 거. 우리가 가정이죠, 가정. 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밑에서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한 건 아니나, 그는 자연적인 거겠죠? 가정, 마을, 뭐 국가, 이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경영은 의식적인 구성체들이에요. 경영은 발달된 의식적인 구성체를 그 본질로 하고 있고, 기업이란 것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영 형태에 불과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경제 단위다. 경영은 생산경제 단위체 전부를 경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기업은 경영의 특수적인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왜 운영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생산 단위예요. 뭐가요? 경영은 생산 단위고요. 기업은 소유 단위입니다. 경영은 내적인 측면이고요. 기업은 외적인 측면이에요. 뭐 맞는 것 같아요. 경영은 기술적인 통일체예요. 경영이라면 기술적인 개념이고요. 기업은 경제적 통일체예요.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견해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경영이 무엇이다? 정리해 볼게요. 경영이란 자본 조달에서부터 수익 창출까지,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과정을 중간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계획하고 조정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리적 기능을 하는 조직체가 바로 경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경영학과 들어왔고 또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복수전공 부전공 하고 있어요. 그럼 경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치킨집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근데 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6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40만 원이 필요해요. 그 40만 원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뭐 친구한테 빌릴 수 있고 아버지한테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것이고 등등등 있겠죠. 그 자본 조달 과정이에요. 자본 조달. 그래서 100만 원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계획하고 집행하고 통제를 해서 궁극적으로 수익 창출까지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경영은 무엇이에요? 이런 쭉 과정들을 관리하는 조직체가 경영이다. 즉 관리하는 기능, 그게 경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 조달하는 것도 경영이고 수익 창출까지 나왔을 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설명하면서 또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성. 경제성도 있는데 경영성도 있어요. 경영성이란 경영의 원칙이에요. 밸런스와 타이밍. 이 밸런스라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밍은 시기적절한 거겠죠. 시기적절. 여러분도 항상 타이밍 노리고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 내가 언제 말을 걸까? 타이밍 노린 거겠죠? 균형도 필요한 거예요. 시기, 적절, 균형. 그 첫 번째 밸런스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스는 균형과 조화예요. 그 첫 번째가 혁신과 위험이에요. 혁신이랑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 변화를 주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위험이 따르는 거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작업에서 자동화로 바뀌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종업원들이 그만큼 또 필요가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원이 그만큼 나가는 위험도 따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혁신과 위험, 변화와 어떤 변화에 따른 위험 이런 얘기도 필요해요. 사장님들은 경영주들은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영주가 고민하듯이 경영주가 혁신과 위험을 고민하듯이 우리 학생들 예전에 고민하는 걸 제가 대화를 통해서 얼른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 그 선배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배, 나 친구 만났을 때 뭔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를 나쁜 남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어요. 또 그 뭐야 진도가 안 나가면 나를 또 바보로 볼 수 있잖아요. 어찌해야 돼요? 라고 선배한테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고민이겠죠. 혁신과 위험. 반면에 그런 고민은 경영주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혁신과 위험에 대해서. 혁신과 위험 항상 이 균형과 조화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안정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요새 경영학부 경제조직체 기획경제기획원 장관이 바뀌게 되면 저 사람은 성장론자냐 안정론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체가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했어요. 수익 창출하면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도 두 가지 고민에 빠져요. 한 가지 고민은 뭐죠? 아르바이트 월급 가지고 나는 책을 사겠어. 영화를 보겠어. 친구랑 술 한잔 하겠어. 화장품 사겠어. 옷을 사겠어. 뭔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라는 게 있는 거겠죠.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저축을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르바이트비 수익이 생기면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갈등이죠?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게 되면 가진 게 없고 여기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내 발전이 안 되는 거겠죠? 균형이 필요해요. 성장과 안정의 균형이 필요해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도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수익금 가지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공장 하나 더 짓자, 사무실 하나 더 만들자, 원료를 더 많이 사놓자, 뭐 사무실 인테리어 좀 하자, 종업원 더 뽑자, 재료를 더 많이 사놓자, 뭔가 투자를 하자는 거겠죠. 재투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장론자라고 그래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하자. 재투자하게 되면 수익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겠죠. 이건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이, 사장님들이 주장하는 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사장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기 위해서 우리 종업원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한 줄 아십니까? 회사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종업원들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보너스 좀 주시고요. 월급도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좀 주시고요. 같이 좀 잘 좀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정론자라고 그래요. 안정.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우리 종업원들도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주 입장에서는 성장도 필요하지만 안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얻고 여기를 많이 할 것인가 여기를 많이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여기서 기업에서는 경영주는 이 성장과 안정, 혁신과 위험 못지않게 성장과 안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와 단기예요. 장기란 무엇이냐?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도 있겠죠.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할 거예요. 너무 멀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우리 6개월, 1분기 목표도 있을 것이고 1년 목표도 있겠죠. 매출액, 그렇죠? 1분기, 이번 분기 목표도 있고 1년 목표도 있는데 너무 5년, 10년만 내다보면 막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친구들 사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 5년 후에 이 기업체 회사를 하나 만들 거야. 나 사장이 되고 싶어. 10년 후에 나는 저기 평양에까지 가서 난 거기서 치킨집 하나 멋있게 하나 만들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5개년, 10개년만 계획하면은 단기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1년, 1년 어떤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또 계획도 보면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같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그게 균형과 조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과 산출이에요. 인푸트, 아웃푸트. 투자는 1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좀 더 지우고 지나갈까요?
지저분하죠?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숨 한번 들리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어요. 저도 중간중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투입과 산출이 있는데요. 인푸트가 있고 아웃푸트가 있어요. 이게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발전해요. 1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 나와야 그 기업이 유지 성장 발전되는 거겠죠. 투자는 100만원 했는데 100만원이 안 나와요. 50만원밖에 안 나오고 6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발전 안 되고 점점 쪼그라들겠죠. 그겁니다. 투입과 산출 균형이 맞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하느냐? 사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가 올 여름에 팥빙수 장사하고 싶어요. 팥빙수. 나는 아이스크림 하고 싶어요. 나는 우산 장사하고 싶어요. 등등등 나오겠죠. 올여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가? 그럼 사장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팥빙수에 100만원 투자했을 때 100만원 이상 나올지, 아이스크림 100만원 투자했을 때 100만원 이상 뽑을 수 있을지, 우산 100만원 투자했을 때 1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을지, 100만원 투자 대비 가장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쪽에 사장님 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난 아이스크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능력에는 경험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게 주관적인 건가요?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통계학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통계적인 바탕, 과거 어떤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장님은 주관적인 능력과 객관적인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겠죠. 프로야구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선수 생활, 코치 생활 거쳐가지고 수많은 경험도 있고, 그죠? 각 선수에 대한 통계 데이터, 상대방 선수에 대한 통계 데이터,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지를 보고 적절하게 주관적인 판단, 통계적인 판단 하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투입과 산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자 대비 아웃풋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업이 유지 성장 발전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과 노동력과 원재료 등에 대한 어떤 조화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뭔 말이냐? 제가 치킨집 하려고 그래요. 100만원 가지고 치킨집 하려고 하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치킨만 100만원어치 잔뜩 사놓으면 안 되겠죠? 100만원 가지고 사무실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치킨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종업원만 멋있게 딱 뽑아놨어요. 종업원. 유능한 기술자 쫙 뽑아놨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했는데 막상 인테리어라든가 재료 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자금 가지고 노동력이라든가 재료라든가 각각 등등의 적절하게 요소 간에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여러분들도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오늘 친구랑 5만원 가지고 나가요. 그 5만원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술 먹는데 5만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5만원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를 하겠죠.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개인이에요. 조직이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그죠? 조직만 앞세우면 이건 깡패죠. 그죠? 개인만 또 앞세우면 이건 모래알이죠. 개판이죠. 그러니까 조직과 개인 간의 적절한 조화. 그죠? 뭐 축구 선수들도 조직과 개인, 나의 성적도 필요하겠으나 팀이 먼저 또 우승을 해야 되니까요. 그 조직과 개인 간의 조화가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조직과 경영 내부적인 환경. 외부 환경은 호경기 막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막 좋아요. 막 경제가 다른 기업들 돈 막 벌고 있는데 우리 경영 내부적으로는 경영 축소합시다. 투자를 좀 상가합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외부 환경이 좋으면 화랑기면 우리 경영 내적으로도 뭔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외부 환경이 안 좋은데 우리 경영 내적으로만 막 종업원 막 뽑고 투자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외부 환경이 좀 불경기면 우리도 조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간이 서로 균형도 잘 맞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균형과 조화, 밸런스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란 게 있네요. 타이밍, 조화가 필요해요.
경영의 필요성에 근거한 시기가 있고요. 경쟁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시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빨라야 돼요. 먼저 시중에 나와서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제품은 오리지널이 되는 거고, 뒤늦게 나오게 되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서로 좋아해요. 뭐 제가 일배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요. 오리온 초코파이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하게 되면 우와 하죠. 근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온다고 왔는데 보니까 오리온이 아니에요. 타 제품사예요. 뭐 L사라든가 H사 걸 가져왔어요. 맛이 좀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속으로? 이 자식이 나를 짝퉁으로 보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초코파이는 오리온 초코파이거든요. 오리지널이거든요. 과거 90년대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점심 먹고 나면 그 당시 여의도에 있는 넥타이맨들이 전부 다 편의점 가가지고 그 메로나? 여러분 메로나 아나요? 메로나? 네. 메로나를 하나씩 다 빨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데이트를 쳤었어요. 90년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군요. 라떼는 예, 메로나 하나씩 전부 다 빨고 나왔었어요. 빙그레 메로나인가요? 이 메로나 히트를 치니까 여러 제품사에서 L사하고 H사에서 뭐 멜론바, 메론 맛바 이런 게 막 생겼어요. 맛이 조금 달라요. 근데 가끔 사무실에서 이제 얘 꼬마야 가서 우리 사무실 가서 메로나 한 10개 좀 사올래?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놈이 메론 맛바를 사온 거예요.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짝퉁 같은 놈. 미안해요, 제가. 예. 어쨌건 그럼 메로나 먼저 나왔다라는 게 그만큼 오리지널이고 뒤늦게 나오면 짝퉁 되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음료수도 있잖아요. 콜라 하면 코카콜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콜라 가져오면 아, 왜 이래? 응? 맛도 이상한 것 같고. 왜? 오리지널 있고 짝퉁 있고. 우리가 또 비슷한 것 중에 비타 500? 그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비타 500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리지널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비타 200 있고 비타 1000 있고 비타 2000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퉁이라고 그래요. 타 제품사를 제가 혐오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영학을 여러분께 강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시기예요, 시기. 먼저 나온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멋있는 학교 갔더니 멋있는 선배 하나가 있어요. 남자 선배라고 쳐요. 근데 여러 여학생들이 저 남자 선배를 언제 내가 가서 말을 좀 걸고 싶은데 전부 다 타이밍만 노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이 여학생 하나가 먼저 가서 말을 걸고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타이밍 뺏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여시.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기업체들 간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 개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품은 잘 몰라요. 우리 여학생들은 잘 알겠죠. 화장품 중에서도 먼저 나온 게 오리지널, 뒤늦게 나오면 억울한 제품들, 설상 제품의 품질이 더 좋다 하더라도 짝퉁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기억하나요? 그래서 이 시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경영자의 능력이에요. 경쟁사와 상대해서 먼저 시중에 출시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가계가 있고요.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재정이 있어요. 경영 연구 대상이네요. 연구 대상. 경영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연구 대상 보니까 국민경제, 개별경제 그래가지고 가계, 기업, 재정이 있어요. 이 재정은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 정부. 가계는 여러분 가정. 예. 서로 주고받잖아요. 가계는 기업에 뭘 줘요? 노동력을 주잖아요. 노동력. 기업은 그러면 가게에 뭘 줘요?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 또 가게는 기업에 뭘 줘요? 주식 투자하잖아요. 각 기업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기업은 가게에 뭘 줘요? 수익이나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또 가게는 정부한테 뭘 줘요? 세금을 주잖아요. 세금. 그럼 정부는 여러분들한테 뭘 줘요? 치안을 담당해 주잖아요. 경찰 치안 담당해 주고, 국방 나라를 보호해 주잖아요. 군인들도 있고요. 도로를 닦아주잖아요. 통신시설 잘 해주잖아요. 항만, 공항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지하철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기업은 정부에 뭘 주나요? 세금을 내죠. 법인세를 내고 있어요. 그럼 정부는 기업에 뭘 줘요? 대출도 해줘요. 그렇죠? 또 기업에서 해외 진출한다 그러면 거기다 정보도 해주고 보호해주고 있고 그래요. 서로 가게, 기업, 정부가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경영 연구 대상이에요. 가정에서도 경영이 필요해요. 그걸 가정경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머님들은 가정경제를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잘하고 있어요. 기업체는 근데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정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 더 여기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요 가게, 기업, 정부, 그건 중요한 경영 연구 대상, 국민 경제 단위, 요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경영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업과 경영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기업, 경영. 우리 삼성전자가 있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란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삼성전자 TV가 있고요. 삼성전자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다 있어요. 내 핸드폰도 삼성전자고요. 우리 컴퓨터 삼성전자, 뭐 내 스마트폰 삼성전자. 그 기업 잘 알고 있어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봤어요. TV 딱 키니까 삼성전자 제품 광고하고 있고 그래요. 뭐 인터넷 봐도 삼성전자 사장님들 뭐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기업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경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경영자를 만나본 그 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란 건 우리가 외적인 표현이에요. 경영은 내가 삼성전자의 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추정만 할 뿐이겠죠. 원래 기업은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그 추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표현이고 경영이라는 건 내적인 표현이겠죠. 기업이란 건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영리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경영이란 건 합리주의, 경제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기업 돈 벌기 위한 거, 네. 경영은 합리주의, 경제성. 이 경제성 나왔으니까 바로 앞 페이지에 경영성 있지 않았나요? 경영성. 바로 앞 페이지에 있었죠? 그건 경제성이에요. 그러면 경영성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이해 안 가면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시면 돼요. 이번엔 경제성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성이라 하면 이론을 보게 되면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 투자 최대 효과. 근데 이거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사기야 사기. 좋게 말하면 사기 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경제성을 어떻게 말하면 사기.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유리 조각 가지고 가서 다이아몬드라고 팔면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으나 유리 조각 가지고 가서 다이아몬드라고 팔아먹을 수 있겠죠. 속이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한 번은 속지 두 번 속지는 않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경제성이 뭘까요? 정확한 경제성은요. 수익이 같으면 A와 B가 있는데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으면 위험 작은 거 오르는 거예요. 수익이 같으면 수익이 위험이 작은 거 오르는 거예요. 반면에 위험이 같으면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이 큰 걸 오르겠죠. 이걸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그래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오르는 거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거 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다. 그거는 조금 단기성이다.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엔 생산경제 단위는 기업이다라고 돼 있어요. 뭐 맞는 것 같아요. 생산경제 단위예요. 기업에서 생산하겠죠. 생산경제 단위. 경영이라면 기술적인 단위예요. 대충 요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셔야 돼요. 기업이란 건 생산경제 단위.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뭘까요? 가정은 생산경제인가요? 아니죠. 가정은 소비 단위, 소비 집단, 소비하는 곳이죠. 가정은 소비하는 곳, 기업은 생산하는 곳. 거기에 있는 경영이란 건 기술적인 거죠. 어떤 기술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는 거겠죠. 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고. 이해가시죠? 또 기업이라면 경제활동의 주체예요. 경제활동의 주체. 앞서 기업은 뭐가 있었죠? 가정, 기업, 정부 있었잖아요. 그죠? 경제활동의 하나의 주체예요. 기업은. 가정, 기업, 정부가 있었는데 그 기업은 보니까 경제활동의 주체였었어요. 경영이라 하면 기업 목적 달성의 수단이에요. 기업의 목적 달성이 뭘겠어요? 이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3장에서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뭐 80년대 이전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90년대, 2000년대 와서는 돈만 많이 벌면 안 돼요. 어떤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8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는요,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불량식품도 많았어요. 불량품도 많았고, 짝퉁도 많았고, 환경 오염도 막 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돈 벌고 싶어도 환경 오염 시키면 안 되고요. 짝퉁 만들면 안 되고요. 엉터리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를 짓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자동차, 가전제품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죠. 엉터리로 만들어서 대충 판매하게 되면 AS 센터 불나잖아요. 그쵸? 더 힘들어져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은 외적 표현이고요. 경영은 내적 조직이다. 라는 걸 또 설명해 드려요. 앞서 설명했지만 기업은 우리가 지나가다 보잖아요. 아, 저 건물 삼성전자 거야. 이거 삼성전자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경영을 볼 수 있나요? 못 보는 거죠. 이 경영은 그 기업 내에 있는 경영자들, 뭐 임직원들만 알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는 것이겠죠?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기업과 경영을 비교해 봤어요. 어려움이 없죠? 아마 1교시 마지막 그림인가 봐요. 경영학의 연구 방법, 경영학 연구의 특징 보니까요. 경영자의 관리적인 사고에서 한 발짝 더 나가니까 경제적 사고에 의한 탐구 방법도 있고 경영 활동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적인 관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경영자의 관리적 사고란 무엇인가? 경영자가 관리 기능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하죠. 네. 경영학의 특징적인 연구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성 사고에 대한 탐구 방법, 경영자의 권리적 사고의 대상이고요. 그걸 경영경제라고 불러요. 경영경제를 하면 생산을 임무로 하고 있는 개별경제를 말하는 거고요. 생산경제를 하면 경제적인 합리주의에 입각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생산경제, 경제적인 합리주의, 이 경제성 말하는 거예요. 경제성. 뭐라고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성이 큰 거, 수익성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그게 경제성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5만원 가지고 데이터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경영이잖아요. 나는 5만원 가지고 오늘 데이터로 갈 거야. 그렇죠? 그 5만원이란 거 여러분들이 적정 금액이잖아요.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올 1년 난 얼마 가지고 우리 회사 경영할 거야. 그렇죠? 5만원 가지고 오늘 데이터 비용 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어떻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기쁨이란 건 상대방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다르겠으나 마찬가지예요. 5만원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 세팅을 할 것인가 라고 보는 거겠죠. 이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경영활동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적인 관찰. 경제성 사고는 예측 가능한
경영 경제 연구를 통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경제성 사고는 예측 가능한 경영 경제 연구를 통한다 되어 있고,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적인 배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 활동에 따른 비용과 수익적인 관점 세 가지, 경영자의 관리적인 사고, 경제성 사고에 따른 탐구 방법, 그리고 경영 활동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적인 관찰 등등 요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떤 경제학의 연구 방법 이해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제1장 제1교시인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공부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